저희 하이보는 그 레이저 거리 센서 라이다죠. 그거를 계속 개발을 해서 지금 상용화를 뒤에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완료해서 지금 또 판매를 하고 있고, 말씀 주셨듯이 차량용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뭐 이런 데 설치하는 사무실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지하철이라던가 약간 이런 우리 주변의 좀 그런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 드릴 거는 이제 라이다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뭐냐 좀 말씀드리고, 이제 주로 이제 뭔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업체들을 구현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 좀 설명드린 다음에,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걸 좀 요구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타겟하는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고자 하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라이다라고 하면은 뭐 다들 자율주행 차로 너무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다들 아시다시피 뭐 자율주행 차가 이렇게 있었죠.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저희 뭐 아이폰에 들어가듯이 예전 LG에서 핸드폰에 들어갔던 적도 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AR, VR, 휴대폰 이런 데도 쓰이고 있고, 혹은 이제 사실 옛날부터 쓰고 있던 이제 고전적인 라이다 용도는 기본적으로 3D 매핑 지도 작성입니다. 이거는 움직이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었죠. 요새는 이제 뭐 엄청 마이크로한 그런 데서 제품 검사나 이런 데서도 쓰이고 있긴 하고요. 저희가 사실 좀 집중할 건 약간 이런 좀 로봇, 자율 시스템, 이런 쪽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런 자동화 시스템, 뭐 산업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뭐 자율주행 차까지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라이다라는 거는 뭐 카메라와 달리 어두운 데라든가 햇빛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기본적으로 잘 볼 수가 있으면서 이제 거리 정보까지, 어떻게 보면 입체적 3D 구조까지 바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좋아하는 센서죠. 뭐 초음파라던가 소리를 쓰는, 혹은 이제 뭐 전파를 쓰는 레이더랑 다르게 해상도도 훨씬 높고 정확도도 높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이나 약간 자동 감지 시스템 이런 데서 감지 센서로서 라이더는 굉장히 사실 인기가 많은 센서인데,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굉장히 좀 시장이 또 커지고, 특히 이제 뭐 로봇, 뭐 AMR, 뭐 차량 이런 데도 커지다 보니까 라이다의 제품군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뭐 IR 센서 아니면 뭐 PIR 센서, 초음파 이런 거 쓰시던 분들도 라이다로 이제 조금 갈아타볼까? 이런 것들 가지고도 시장 사이즈가 좀 커지고 있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이제 센서 처리 기술의 발달을 가지고 이제 라이다를 어떻게 처리해서 뭔가 스마트 인프라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상용화에 진행 중인 것들도 있는데, 그런 데라던가 뭐 아마존 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좀 안 됐지만 일본 같은 데 실제로 저희가 라이다 가지고 또 넣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무인매장 같은 데도 좀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이라던가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물류, 뭐 지게차, 로봇 이런 데들도 있고, 혹은 제조, 산업 자동화 이런 데들도 있고, 이제 인프라 쪽으로도 굉장히 이제 커질 거라고 저희가 이제 뭐 조사 자료도 다들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차량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요. 예, 그런 걸로 좀 간단하게 라이다 개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럼 이런 라이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기술들이 좀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저희가 드리면, 이제 사실 라이다라는 거는 거리를 측정하는 엘리먼트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체 씬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흔든다던가 뭐 그렇게 해주는 스티어링 엘리먼트가 또 있고,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보통 라이다라고 많이 부릅니다. 단순히 거리를 측정하는 개념에서는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그럼 시장에 있는 센서들이 어떻게 주로 다 구현이 되는가. 뭐 이제 측정하는 방법도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비행시간 측정이 보통 이제 라이다라고 하면 다들 있겠지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삼각 측량하는 그런 법도 있고요. 혹은 이제 빛을 이제 또 어떻게 휘어가지고 여러 군데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은 단순히 기계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자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을 것이고, 또한 레이저라던가 이런 빛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쏠 것인가 에서도 하나의 어떤 기술 장르가 하나가 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런 기술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어떤 3D 라이다를 이제 만든다, 이렇게 다들 접근을 하고 있죠. 사실 여기서 좀 뭔가 다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이런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어떤 기술들이 보통 어떤 시장에 쓰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서 모든 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빛을 라이다라고 하면 날아갔다 오는 시간 측정하려고 하면 아주 짧은 뭐 몇십 센치짜리 빛을 딱 쏘고 시간 측정 시작해서 돌아오는 거 인식해가지고 보는, 그게 펄스 베이스라고 지금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AMCW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 밑에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펄스가 아니고 컨티뉴어스하게 뭐 껐다 켰다 계속 반복한다던가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뭐 이렇게 CW 방식 같은 경우에는 AMCW,
혹은 FMCW라는 게 있습니다. 가끔씩은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FMCW 같은 경우에는, 특히 차량용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게 각각 간단하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펄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짧은 빛.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한 5나노세크 정도, 이제 길이로 치자면 1몇 미터 정도 되는 빛을 이렇게 쏘고 돌아오는 시간 측정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빛을 이제 굉장히 세고 짧은 빛을 쏠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이제 그동안의 시간을 잴 수 있는 엘리먼트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빛이 짧게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감도 소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존에 이제 업체들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핸드폰 카메라에 쓰이는 그런 소자가 아닌 스파드라고 보통 불리는, 혹은 이제 APD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굉장히 고감도 소재를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스파드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이렇게 짧은 빛을 측정하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죠. 이건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타겟팅하는 그런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또 이제 핫하기 때문에. AMC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마 예전에 LG에서 만들었던 그런 핸드폰에 들어간 전적이 사실 있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짧은 빛을 쏜다기보다, 왜냐면 짧은 빛을 굉장히 세게 쏘는 건 힘드니까 이제 약하게 오랫동안 이제 빛을 천천히 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을 이제 껐다가 켰다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빨간색 빛을 저희가 쏘고 초록색 빛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이 이제 페이스 디퍼런스를 알아내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구현이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들어가던 이런 시모스 카메라 센서에도 센서에 약간 좀 개조를 더하면, 예를 들면 기존의 시모스 카메라는 보통 이제 여기 게이트 같은 게 없고 이제 콘덴서 한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쌓이는 걸 보지만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탭이라고 하는 개념이 뒤에 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온오프를 이제 TX와 동기화시켜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빛을 이렇게 쏘을 때는 이제 뭐 거리가 제로에 있는 어떤 뭐 물체다라고 하면은, 빛을 쏠 때 제가 동시에 받고 있다고 하면 빛이 다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제가 빛을 끌 때 이제는 이제 그 다음 이제 통에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딜레이에 따라 가지고 어떤 통에 이게 담기느냐, 이 비율을 가지고 볼 수 있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굉장히 고성능, 이제 뭐 차량용 쪽에 이제 요새 뭔가 미래의 어떤 라이다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FMCW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빛을 껐다 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빛을 껐다 키는 속도를 이제 반복, 이제, 계속 이제 램프를 줘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를 이제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빨간색 빛이, 이거 주파수 이제 도메인에서 주파수가 점점 높아지는 빛을 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빛은 그러면 그 높아지는 거의 이제 딜레이 된 걸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 빛, 쏘는 빛과 이제 돌아오는 빛의 주파수 차이를 인식을 해가지고 거리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전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전자회로상에서 구현이 되지만, 이런 거는 전자회로상에서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속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자회로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빨간색처럼 신호만 다 주고, 광학적으로 이제 이런 포토닉 IC라고 보통 불리는 그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다 구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감도라든가 노이즈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좋지만은, 이제 아직은 뭔가 좀 상용화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빛을 가지고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메저먼트에 대한 방법을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다양한 곳을, 다양한 방향을 측정할 것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는 기계식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주 그냥 고정식으로 이제 요새는 굉장히 핫한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식 중에서도 이제 아주 큰 이제 모터를 가지고 돌리는 그런 방식도 있고, 램스로 돌리는 이제 굉장히 작은 어떤 미소 전자 뭐 기계 이런 거죠. 돌리는 방식도 있고, 혹은 이제 아주 그냥 움직이는 곳이 전혀 없지만 이게 어떻게 돌릴 거냐, 이런 것들에서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면,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사실 간단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 구글의 자율주행차에 탑재됐던 굉장히 옛날 그런 이런 거는 그냥 통째로 다 돌아가는 그런 타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새 이제 차량에 조금씩 탑재되는, 이제 조금씩은 아주 많이 탑재되고 있는데, 이렇게 미러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빛을 쏘고 받는 거는 고정이 돼 있고, 미러를 돌려가지고 이제 스티어링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 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반도체 기술 같은 걸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굉장히 미소 전자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미러를 만들어서 돌리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뭐 충격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이제 민감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차량에 넣기에는 아직 뭔가 좀 싫어하시는 제조사분들도 많고 하죠. 근데 이제 고정식에서는 이제 크게 이게 고정된 센서로서는 이제 뭐 인프라 같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또 이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고정식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재밌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했다, 요새는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좀 많이 있는 이런 OPA라고 해가지고 옵티컬 페이즈 어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그 작은 어떤 그 반도체 상황에서 이렇게 막 빛을 여러 군데서 쏘는데, 각각 군데의 빛을 이제 페이즈를 모듈레이션 시켜가지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레이더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라이다에서 이거를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기술도 있고, 혹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내가 뭐 스티어링 하고 싶은 빛마다 그냥 반도체를 크게 만들고, 이제 거기서 한 라인씩 그냥 켜가면서 나는 지금 여기 볼 거야 하면 위에 거 켜고, 밑에 거 본다 하면 밑에 거 켜고, 약간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방식이 요새는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이제 완전히 솔리드 스테이트로서 그냥 아예 스티어링이 없이 그냥 이제 측정하는 엘리먼트랑 쏘는 엘리먼트를 전부 그냥 어레이화 시켜가지고 다 둬서, 사실 그게 카메라 방식이 어떤 3D 카메라로 볼 수가 있죠. 그런 방식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뒤에서 나올 주로 하는 방식은 이 방식하고, 이렇게 전체 이미지 어레이에다가 다 그냥 센서 소자를 박아 넣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기계식하고 솔리드 스테이트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다 나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을 어떻게 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레이저를, 이제 뭐 엣지 미팅 레이저를, 주로 이건 기계식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 픽셀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또 이제 하나의 또 관심 대상입니다. 이제 어떤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굉장히 쓸 수 있는 그런 905나노, 만들기도 쉽고 감도도 좋고 한 방식도 있고, 혹은 이제 약간 뭐 밖에 나갔을 때 사람 눈에도 안전하고 대신에 실리콘으로는 못하는 그런 1550나노 이런 방식도 있고,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수신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카메라에 쓰는 그런 감도가 좀 낮더라도 만들기 쉽고 이제 좀 소형화가 쉬운 포토 다이오드를 그냥 쓸 것인가, 혹은 이제 좀 어렵지만은 이제 이런 그 스파드라던가 이런 초고감도 소자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한 이제 뭐 기계식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뭐 싱글 픽셀 하나만 가지고도 다 돌려볼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저희 같이 플래시 타입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2D로 이런 식으로 그냥 소자를 TX와 RX를 다 어레이화 시켜서 한 픽셀 픽셀마다 다 측정할 수 있게 집어넣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을 어떻게 쏠 것인가, 빛을 이제 이걸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 군데로 돌아볼 것인가에 대한 방식, 그리고 빛을 쏘고 받는 거에 대한 방식을 조합해가지고 센서가, 라이다가 많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 픽셀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기계식 강제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패턴들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다 있죠. 그런 공식들이 사실 있어서 일반적인 센서는 거의 그 어떤 몇 가지 정도의 방식을 따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요거 말고도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뭐 로봇에서 많이 쓰는 어떤 부조광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스테레오 카메라 이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일단은 날아갔던 시간 측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저는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쓸만한 방법들을 많이 조합해서 이제 실제로 라이다 용도에 대한 테이블을 좀 맞게 저희가 그려보면은 뭐 가격대라던가, 물론 이제 당연히 멀리 볼수록 일반적으로 비싸게, 사실 뭐 기술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게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좀 근거리로 볼수록 좀 싸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방식들, 이제 거리 측정의 방식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지금 시장에 다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가깝게 핸드폰이나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50m만 보면 되니까 이제 뭐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많이 쓰는 경우도 있죠. 핸드폰에 스테레오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쓰긴 쓰지만은 뭐 그런 것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촬영용 같은 경우는 주로 기계식 디토프를 쓰고, 뭐 솔리드 스테이트 요새는 또 좀 비싸지만 뭐 쓰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까 저희 김문희 책임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실 저희가 타겟팅한, 저희 하이버가 타겟팅하는 거는 주로 이쪽이에요. 이제 한 20m에서 40m 정도까지 되는 그런 거리에 타겟팅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쪽에는 아직은 거의 완벽하게 정립된 어떤 그 접근 방법은 없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는 시장이 굉장히 사실 다양하고 쓸 수 있는 곳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설명 계속 드리면, 이제 실제로 그러면 라이다가 어떤 라이다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시장에서, 이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죠. 굉장히 이제 뭐 커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차량용도 있고 인프라용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시장에서 주로 이제 좀 많이 요새 요구가 되는 것들을 나열해 보면은 뭐 서빙 로봇부터 시작해서 차량용이 있는데, 뭐 가격이 좀 비싸지만 차량용은 일단 성능 자체는 어느 정도는 만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불만은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건 다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요 중간에 있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사실은 니즈가 있고, 사실 이분들은 강제로 이거를 쓸 수밖에 없죠. 성능이 얘들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쪽에서 주로 요구하시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 그리고 가격적으로 좀 이제 저렴한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라이더 업체들이 저희를 비롯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기존의 다른 업체들은 차량용 기술을 가지고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아까 스파드라고 부르던 그런 소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장거리 기술 기반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토프, 펄스토프죠. 펄스토프 방식에다가 전자식으로 스캐닝을 하시고 픽셀에다가 스파드 조합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구조 자체가 기존의 차량용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시고, 저희는 이제 약간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iToF, MCW 방식을 가지고 약간 좀 고성능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제품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렇게 뭐 그냥 회로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냥 뭐 플래시 달린 카메라 영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MCW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어쨌든 뭐 어느 정도 기존의 이제 기계식보다는 훨씬 단가가 저렴하게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뭐 크게 설명드릴 건 많지만 빛을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쏴서 멀리까지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광학계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신호 처리,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쪽에서 저희가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키고 있고, 또한 저희가 사람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적인 솔루션까지 개발을 해서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센서는 어쨌든 뭐 작년 3월에 최종적으로 출시를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산업안전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인프라 쪽에 지금 저희는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좀 고성능 업체들이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제 저희 같이 저성능 기술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약간 좀 성능이 좋게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럼 좀 비교를 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고성능 업체들 다 디토프 펄스 방식으로 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아까 거기 PPT보다 좀 더 장피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TX를 짧게 쏘고 RX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들어올지 타이밍을 잽니다. 그거 자체가 TDC라고 불리는 그런 회로로 구성이 되는데, TD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1에서 2나노세크 정도로 계속 보는 거예요. 이때 들어왔나? 이때 들어왔나? 이때 들어왔나? 이걸 보고 그 방식으로 해서 여러 번 이걸 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받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통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씬에서 보면은 뭐 TX가 빵 쐈는데 중간에 뭐 어디 뭐 유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먼지가 있을 수도 있고, 구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안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이제 실제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리턴이 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딱 구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거리를 정확하게 정확히 오브젝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컨텍스트는 모르지만 이런 거리들을 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제 리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셀이 여기 쪽에 있다고 치면은 이런 이제 메모리 사이즈라던가 그다음에 구동 속도가 굉장히 사실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회로가 밑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3D 라이다를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픽셀 안에다 이걸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라인 스캔 혹은 블락 스캔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게 사실 강제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TX를 이제 라인으로 쏘고 그거에 해당하는 RX를 켜가지고 그런 이제 타이머를 보는 거죠. 채널을 나눠가지고 1채널, 2채널, 채널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돼 있고, 씬에서는 이제 빨간색 채널, 뭐 채널 제로에서 이렇게 딱 봤다고 치면 RX도 그걸 딱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픽셀당 굉장히 많은 개수의 탭을 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가 굉장히 커지고, 그렇다 보니까 라인 스캔, 블록 스캔이 강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TX에서 쏜 그 라인을 정확하게 RX의 그거에 꽂아 넣어야 되는 그런 광학계 설계라든가 제작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정렬,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차량이라든가 뭐 어디 들어갔을 때 진동, 충격 같은 게 있을 때 그 정렬이 틀어지지 않는가, 여기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뭐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소프트웨어로 보정해서 이제 좀 다른 데로 쏴라 하면 되지만, 이건 이제 고정식으로 다 붙박이로 돼버리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굉장히 정렬을 잘해서 잘 넣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반면에 저희가 접근하는 그 방식은 iToF 기반 기존 그런 기술을 가지고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TX를 이제 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거리 제로인 부분에서 이제 180도까지 어떤 특정, 예를 들면 저희가 뭐 20m까지 측정한다라고 하면 10m, 빛이 10m 갈 때까지 거리 시간 동안은 켜고 10에서 20m 갈 동안은 끄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갔다 오는 시간 동안에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신부에서는 이제 오브젝트에 맞고 온 빛은 딜레이가 돼서 보이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계속 반복을 해서 쏘게 되면은 이제 적분된 값은
근데 요거, 예. 그래서 요게, 요거는 메모리가, 아까는 저 1나노, 2나노세크 정도 하는 그 디토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이제 거의 뭐 1000개씩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가 4개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픽셀 안에다가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메모리를. 어쨌든 그 메모리, 픽셀 안에 들어있는 그 메모리를 이제 읽어내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거를 이제 뭐 설명드리기 굉장히 좀 복잡한 수식 같은 걸 써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페이즈 딜레이를 결국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픽셀 하나하나마다 그 페이즈 딜레이를 다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떤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일루미네이션을 주고 이제 딜레이를 계산하는 것만으로 전체 이미지에 대한 이제 거리 값을 이제 그렇게 되면 구조값까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뽑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계가 뭐냐면 픽셀당 한 개의 디스턴스를 가정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이 가정이 틀어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센서 앞에다가 뭐 우리가 보호 글라스를 둔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경우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어떤 뎁스를 통해서 이제 딜레이가 생긴 거를 받게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시간축으로는 이제 거리 돌아오겠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미러라기보다는 유리에 이제 약간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돌아오고 추가해서 실제 오브젝트까지 갔다 온 거는 빨간색처럼 돌아오기 때문에 요거 적분값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왜곡이 어떻게 생기느냐? 요 사이쯤에 어떤 뭔가 있다라는 고스트 이미지가 한 개가 생기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그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겠지만은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주변에 거울이 있다든가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반사율이 심한 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서 돌아오기 때문에 거리 값이 막 더해지고 왜곡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렸더니 중간에 뭐 유리가 있다던가 아니면 보호 글라스가 사실 이게 코스메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센서 앞에 이렇게 딱 깜장색으로 이렇게 있으면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어차피 IR을 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런 게 이슈가 좀 많고 또한 이제 형상 자체가 복잡한 어떤 씬의 경우에는 이게 다 막 여러 군데 맞고 돌아오는 것들 때문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이제 광학계 내부에서도 산란이 있는데 센서 내부에 있는 렌즈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픽셀에 예를 들면 이런 걸 사실 생각하시면 제일 편한데 이제 뭐 어디 가까운데 뭐가 굉장히 뭐 밝은 물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먼 거를 동시에 본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상 후레쉬를 터트려서 이제 이걸 찍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게 보이는데 이게 앞으로 퍼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게 앞으로 당겨져가지고 왜냐면 합쳐지니까 뎁스가 왜곡이 막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먼지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도 왜곡이 또 생긴다. 약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이렇게 고성능 센서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고 정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저가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한 성능적으로는 해상도를 높일 수가 없다는 게 있습니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상용에 나와 있는 국산 업체 같은 경우에도 56채널 정도가 버티컬하게 맥스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도 192픽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데이터 퀄리티는 좋죠. 예, 굉장히 뭐 안개 껴도 보이고 약간 이런 식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토프 같은 경우에는 픽셀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서 이제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 싸게 만들 수 있고 정렬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만은 이런 데이터 퀄리티의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약간 먼지가 있는 그런 안개가 꼈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커버가 안 되더라도 뭔가 센서 앞에다가 이렇게 뭐 가려 놓는다거나 혹은 이제 뭔가 AMR, AGV 같이 딱 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앞에서 이제 다 잘려 나가는 거죠. 이렇게 앞에 뭔가 있다라고만 나오고 뒤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구별해서 낼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런 방식을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화 시켜가지고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아이토프와 쓰는 소자라던가 아니면 TX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이밍 제너레이터 부분이 바뀌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복잡해지긴 하지만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단가를 유지하면서 해상도는 다 유지를 하고 또한 어떤 디토프의 어떤 그런 굉장히 고성능 이제 품질, 고품질을 달성할 수는 없지만 아이토프보다는 월등히 좋은 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적인 어떤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제 한 2, 3년 내로 이제 달성하겠다라는 거의 목표는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인프라 시장, 뭐 로봇이라든가 서빙 로봇이라든가 AMR, AGV도 있고,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실이라든가 뭐 가정이라든가 이런 게, 뭐 가전 제품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곳에서 약간 이런 걸 다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되게 이제 생김새부터 이제 이쁘고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충분하게 나오는 그런 센서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타겟팅하는 건 이쪽이고, 예.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발표 제목이 모두를 위한 라이다. 저희 뭐 주변의 어떤 다양한 어떤 곳을 타겟팅하는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용 같은 것도 뭐 그쪽은 그쪽에 팔고 저희는 이제 좀 이제 약간 우리 주변의 뭐 지하철, 뭐 버스 그런 쪽에 내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도 지금 타겟팅하고 있고, 인프라 쪽에 굉장히 수요가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는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